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회장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올해로 80년이 됐습니다.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분포된 고려인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계 긴급 현안 보고서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동성혼 관련 개헌 문제와 종교인 과세 등의 현안을 놓고 교계와 정치권의 의견 교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광록 목사입니다. 세상에 너무 소란하다 보니 중심을 잡아줄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 요구됩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시대를 읽는 분별력 또한 잃기 쉬운데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모든 계급장 대고 오직 병자의 신분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있는데요. 바로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의 협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은 기독교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과됐다면 반대할 이유도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한교연 측의 요구는 법 시행 전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 인정 범위, 징수 방법 등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 세력들이 교회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수단으로 종교인 과세를 악용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또 이단들이 정통 교회에 와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 세무당국에 그래서 아마 종교 활동도 굉장히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당국은 개교회를 상대로 하지 말고 총회를 상대로, 교단 총회를 상대로 하든지 연합기관을 상대로 자료도 요청하고. 실제로 기재부 등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는 정 대표회장은 정부가 종교인들과 소통을 해왔고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논의했던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귀를 열고 경청하려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하고 전혀 의논도 없이 그냥 직권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별히 기재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법 만들 때는 우리 이야기가 전혀 참고되지 않았다. 이처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통 채널을 만들고 종교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교인에 대한 소급조사나 과도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4개월. 정치적 계산이나 실익 없는 논쟁 대신 정의를 실현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의 있는 대화가 시급합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 전국 여성 선교연합회가 제64년차 선교사역을 이끌 조현순 신임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조 신임회장은 통일 시대를 염원하며 북한 선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기독교 한국 침례의 전국 여성 선교연합회 제64차 연차 총회 및 여름 수련회가 개최됐습니다. 둘째 날 열린 신임원 발표 및 본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조현순 회장은 지난해 시작된 탈북 사역, 그룹 홈의 사업을 통해 북한까지 복음을 전하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2월에 이제 탈북 그룹홈을
오픈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믿음이 성숙해서 북한까지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신임 회장은 이어 미얀마와의 자매 결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연차 총회와 함께 진행된 여름 수련회에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유관재 총회장과 예수세대운동 김다니엘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침례교의 특성과 여선교회 사역에 대해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여회는 지난 10여 년간 연차 총회가 축제 총회가 되기를 바라며 교단 여성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총회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동시에 실시해왔습니다. 총회 할 때는 그냥 회의만 하는데 저희는 이 특별히 연차 총회가 축제 총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좀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좋은 특강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국 침례교 여성 800여 명의 전여회 회원들은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전하고 자신의 삶에서 사명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제64차 연차 총회 및 여름 수련회를 폐회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훈련원이 한국선교교육재단과 함께 선교교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선교교육재단 손윤탁 이사장은 한국교회의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총회의 세계선교부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선교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헌법 개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우리 당 헌법 개정 심의위원들은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인천대학교와 함께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학점 상호 인정과 복수 공동학위 제도 구축, 비교과 프로그램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온라인 강좌, 교양 과목 공동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목회자들의 영성 고취를 위해 주식회사 한솔개발과 함께 오크밸리 시설 이용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계자는 감리회 목회자라면 연회장과 콘도, 골프와 스키 등 모든 부대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고려인이 러시아 등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러시아 우스리스크 이상봉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올해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문서에는 한민족이 연호지에 살았다는 기록이 1864년에 등장합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난 해였던 1937년 스탈린 정권은 이제 소련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 20여만 명의 강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첩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목적지도 모르는 채 빈손으로 쫓기듯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올라탔던 살아남은 이들의 총착역은 막막한 중앙아시아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려인들은 땅굴을 파고 엄동설한을 견뎠으며 황무지를 개간해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들어도 까레이스키라고 불렀던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고려인들은 여전히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와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어떤가요, 선교사님? 네, 이곳 고려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에 우스리스크 민족문화자치회가 연해주 민족문화자치회로 새로운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통해
민족 문화의 언어를 살리고 여러 소수 민족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발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인들을 섬기시는 사역들도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고려인들 섬기는 선교 사역 가운데 저희도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글 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요즘 다변화된 한국의 삶과 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좋은 씨앗을 구입하여 도와주고 있고요. 또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한 고려인들은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젊은 고려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길고 어려운 삶의 길이라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탁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 문화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긍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1세대 이상이 고국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단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와 국회의원이 기독교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는 동성혼 관련 개헌 문제를 비롯해 이슬람, 종교인 과세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기독교 가치관 수호를 위한 노력,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근본에 이제 국회에서 교계 현안에 관한 이제 보고회가 있는 것 같은데 교계의 의견들이 잘 전달될지 또 잘 청취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게 예.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기독교계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좀 청취하고 또 긴급 현안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요. 올해는 좀 현안들이 많아서 아마 뜨거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삶 속에 접하는 모든 것들은 법으로, 그다음은 이제 제도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데 근본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기독교 현안에 관한 일들이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네.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동성애에 관한 부분, 또 동성혼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헌법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헌법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헌법을 이제 개헌한다고 해서. 네, 지금 이 우리나라 이 헌법 개정안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혼인을 양성 간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성립이 된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양성이 이성을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 네. 그래서 이 헌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헌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헌법 개정을 하는 이런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양을 빼고 그냥 성평등으로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사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토대로 혼인이 성립이 된다라는 소위 말하면 일부 일처제죠. 한 남성 한 여성. 근데 이제 그냥 성평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기엔 젠더라고 이야기해요. 젠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이성일 필요가 없고 동성 간에도 되는 거고 이성 간에도 되는 거고 더 나아가 사실 그냥 단순한 성평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도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또는 일처 다부제도 궁극적으로는 용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의 근간이 되는 혼인 질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지금 헌법 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개정들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항의와 또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헌법 개정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냐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네.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헌법 기구로 격상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소위 권고 사항들이 사실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차별 금지 사유 가운데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입장에 따라 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 헌법적 강제성으로 그렇죠. 우리들의 입을 막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헌법 개정안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교계로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이어서 그 이슬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슬람 문제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사업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모습인데 이것도 또한 중심 현안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헌법 개정안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연결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네. 기본권의 주체, 그러니까 헌법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개정도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이 된다면 일반 네. 국민들은 국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하지만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어떤 법적 주체를 법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무슬림의 유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할랄 문제, 네, 예. 할랄 산업 문제들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주체적으로 하려다가 또 교계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사실 무기력화된 그렇죠. 그런 사안을 되는데 사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도 핫 이슈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아직 뭐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근본에 이런 이야기들도 또 거두되겠죠. 네, 당연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금 이슈 중에 하나죠.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일단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신중한 부분이라 네.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뭐 동성혼 문제나 또 뭐 종교인 과세, 이슬람 할랄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이거는 이 시대는 이제 세계관 전쟁, 그 세계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수호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지요? 그렇죠.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일단 교회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교회가 많이 약화된 것이 교회가 세속화된 거죠. 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자들이 사실 생각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사상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결국 교회를 조금씩 등지게 되면서 교회가 약화됐고 네. 그것이 사실은 이제 문화의 변화, 입법의 변화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크리스천 컨선이라고 하는 앤드리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만든 단체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그런 어떤 또 기독 법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F라고 부르는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창조 질서를 법 영역 안에서 정치 영역 안에서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강력한 어떤 그런 조직들이 이미 지금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징조들인데 그렇죠. 심판의 징조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굉장히 이제 분간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나 자신도 봐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후를 통해서 일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맞습니다. 너희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혼돈스러운 혼돈의 시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성경적 가치관 기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배후에는 깊은 사상, 세계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되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랄까요? 사상의 문제들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분별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생각이 많이 분노로도 차 있고요. 짜증으로도 차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변화시키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병든 생각부터 좀 고쳐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병든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 신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 생각의 훈련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할 때만 해도 참 복잡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랬는데 끝으로 가면서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떨까?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잣대를 딱 들어야 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가치관 교육이 분명해야 될 것 같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독교 정치인들, 기독교 경제인들,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예.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필요해서 만든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나 안전을 위한 제반 여건이 잘 마련되고 점검돼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